하겠습니다. 자, 검찰에서는 이 대표 혐의에 대해서는 뭐 쪼개기라도 해서 한번 어쨌든 무조건 뭘 받아보자 기소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압수수색은커녕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아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 나왔어요. 뭐 이 얘기는 물어보나마나 뻔한 답이기 때문에 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요거 하나만 할게요. 이재명 대표 법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대장동 위례 성남FC 의혹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얼마 전에 있었었는데 재판이 10시간 정도 진행됐어요. 그 병원에서 나온 이후에 첫 번째는 건강상의 문제로 금방 이제 끝났고, 두 번째 공판에서는 좀 길게 이뤄졌지 않습니까? 네. 자,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그러니까 좀 상대 모두 진술이 있었죠. 그러니까 검찰의 모두 진술. 모두 진술이 이렇게 길었어요, 그러면? 예, 공소사실 진술이 길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은 사실 그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이틀에 나눠서 한 셈이고요. 검찰은 이렇게까지 뭐 원래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어쨌든 검찰이 모두 진술을 공소사실 진술을 하는 거는 절차상 그들의 절차니까 도중에 이의 제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문제가 많았죠. 지금 그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을 하는데 사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공소장 일본주의에 다 어긋나는 위배되는 말만 잔뜩 늘어났어요, 솔직히. 예, 사실 공소사실은 정말 몇 장 안 됩니다. 네. 얼마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동 피고니까 지금 이재명 피고인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하고 두 분이 지금 이제 피고이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은 그렇게 길게는 안 됐어요. 한 2시간? 뭐 이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후에 지금 이제 정진상 피고인 쪽은 네. 사실 지금 이 재판이 공식적으로 이 재판에서 시작되는 거지만 사실 그 앞에 재판에 엄청나게 많은 재판이 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변호인들은 사실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변호인들까지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많이 길어졌어요. 네. 네, 사실은 여기잖아요, 그 사람이. 예. 그 공소장 일본주의 관련해가지고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뭐 심지어 뭐 호승진 검사는 마치 무대에서 연기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갖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말에 성찬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남FC 사건은 드라이하게 공소사실을 읽었고. 네. 근데 그 앞에서 그렇게 만담가처럼 연기도 하면서 웃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거 이러다가 판사한테 혼나겠는데? 왜냐면 저는 옛날에 윤석하 씨가 생각났어요. 네. 그분이 막 그렇게 약간 과장되면서 그냥 극적 효과를 내리는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모노드라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판사를 무시하나? 이거 나 다 이해하는데 무슨 유치원생에게 떠먹이듯이 어린이 꿈동산에 나오는 그런 아역 배우처럼 막 아역 배우가 아니라 그 아동 상대 배우들 있잖아요. 네. 뭐 프레시맨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처럼 번개맨처럼. 네, 번개맨처럼 그렇게 연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기자들 보라고 하는 거구나. 일단 그렇죠. 그렇게 인식이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한 부분은 제가 그 말을 끊지 않기 위해서 말은 안 했지만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한 점은 이 부분은 모두 사실 자체도 공소사실의 진술이기 때문에 요지를 진술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공소사실에 무관한 기타 그러니까 불필요한 내용들을 잔뜩 말한다거나 아니면 아직 증거조사도 마치지 않은 증거를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다 인용한다거나 공개하고 인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도 판사님도 저도 좀 그 부분이 약간 걸렸는데 이 부분은 조서에 기록하는 걸로 하시죠 해서 남겼어요. 네. 자, 이 대표 어쨌든 이날 법정에서 30분 정도 본인의 무고함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억울하다는 주장을 직접 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궤변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업자들과 차 한잔 마신 적 없다. 10원짜리 하나 개발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반박을 했는데 이게 되게 제가 예전에 정치인들 재판 맡아서 하다 보면 정치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와서 본인이 억울한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한 말을 재판부와 방청석을 향해서 말들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검찰 말에 따르면 왜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개발 사업의 이익을 회수해야지 왜 그렇게까지 못했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100을 할 수 있었는데 99만 했기 때문에 배임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거예요, 이 대표가.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건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100을 할 수 있는데 왜 99만이냐고 화내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나를 이렇게 해서 모욕 주고 형사재판까지 받게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런 게 바로 공산주의 아니냐.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단계까지 다 회수해야 된다. 이익을? 그게 어디 민주주의 사회에서 될 법한 얘기냐. 행정관청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내가 공산당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되게, 이 기소 자체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물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제 어쨌든 법조인이기 때문에 봉투사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변호인들이 하면은 좀 드라이하고 추상적인 얘기들이 나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접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누룽지 관계된 얘기가 사실 대장동, 백현동, 미래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대장동을 대표적인 케이스 대장동이 어떤 거냐면요. 예상 이익들이 여러 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본 것에 70%를 회수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으니까 배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딱 들어도 이게 정말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도 애매한 것이고. 배임은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마이너스가 돼도 배임이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체 사업비 1조 2천억 중에 25억만 된 성남시가 전체 사업이익에 맥스로 잡은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상되는 맥스로 잡은 금액의 70%를 가져가요. 근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는 공사나 지자체가 연결되는 이런 개발 사업은 지자체는 다 마이너스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실 실제로 이걸 할 때 제가 정말 계산해서 제가 직접 계산했는데 정말 처음에 이걸 우선협상제 대상을 해가지고 대장동 이제 계약을 할 때의 기준으로는 70%가 넘어요, 이미. 네, 너무 그렇죠. 상태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집값 폭등 때문에 저쪽 수익이 커진 건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도시개발 사업인데 그 이후에 택지 분양을 받아서 얘네들이 별도로 하는 아파트 사업이 있어요. 네. 그 아파트 사업 수익도 그냥 얹어버립니다. 네, 거기까지 다 얹어도. 왜 얹어요? 그거 상관도 없는 거기까지 다 얹어도 대충 50%가 넘어요. 네. 환수한 게. 근데 지금 얘기가 어쨌든 그렇게 다 얹어가지고 해서 70%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라는 건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이 들어도 그걸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게 안 따지는데, 이거를 시장이, 그래서 피해자가 공사예요. 피해자가 성남시민이나 국민이 아니고요. 공사. 성남시 도시공사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이익을 끼쳐주지 않았다는 게 배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또 검사가 쓴 표현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장이 시와 성남시 이익이 되게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끔 인허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허가권은 그렇게 행사하는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권력이고 이거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표하고 있는 최소한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죠.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산하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돈을 많이 불리는 쪽으로 이걸 행사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검사가 성남포시 사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가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뭘로? 성남FC라는 산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했잖아. 그렇죠. 제3자 뇌물이네. 그러니까 그때는 산하단체 이익을 위해서 인허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장동 가서 설명할 때는 또 그 인허가권을 성남시와 도시공사의 이익을 위해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지금 성남시민을 섞어가지고 해서 마치 공익처럼 얘기하는데, 피해자는 명백하게 성남도시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기 그냥 성남도시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배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검찰의 이 논리대로라면 민간 합동사업은 하면 제3자 뇌물이거나 배임이거나 이 둘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논리에 의하면 몽땅 다 배임이에요. 네, 배임 아니면 무슨 일을 해도 배임이 돼요. 네, 배임 아니면 제3자 뇌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공사를 위해서 인허가권을 행사하면 제3자 뇌물이 되고, 맞아요. 공사를 위해서 인허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이 됩니다. 자, 아이고. 이게 바로 순환 논법과 이 모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검사들의 잘못된 기소가 빚어낸 총국입니다. 법리상 이게 전혀 안 맞는 말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하기 싫습니다. 다 구속할 사안이라고 얘기를 듣고, 사실 이 부분은 변호인으로 직접 반박하기가 좀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요.
이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지검장이 돼가지고 한 건 한 건 혐의 하나하나만 다 구속사안이라고 합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할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그리고 갑니다. 또 검사의 표현 중에 재밌는 건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시민의 지지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범행에 이뤘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참, 아니 정치인이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정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게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혹은 자기 뭐 유권자든 뭐든 국민이든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이른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일했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일해서 나중에 인기 많이 얻어내는 것 자체가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범행의 동기라는 거예요.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경영자가 뛰어난 경영 성과를 내서 주주들에게 그 지지를 얻고 연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영 활동을 하는 게 범죄입니까? 자, 항상 이럴 때 얘기하는 게 바로 LCT 사건입니다. 부산 LCT 세금으로 도로까지 내주는 쓱쓱이님 지적하셨지만 좀 비교를 다른 것들하고 잘 해보시죠. 예, 그렇게 그냥 너무 한쪽에 매몰돼가지고 얘만 죽여야 된다, 얘만 파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검사의 공익 의무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요 얘기도 해볼게요.